네, 그리스가 결국 IMF에 갚아야 할 빚, 부채 상환 만기를 지키지 못하고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긴박한 이 협상이 진행됐지만 이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 위원, 이 IMF에 갚아야 할, 이 그리스가 갚아야 할 빚이 이제 15억 유로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1조 9천억 원 정도 네, 되는데 2조 원 정도 되죠. 네, 상환기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결국 막지 못해서 이제 국가 디폴트 선언에 하겠까 아직은 선언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금 이제 뭐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고 말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빚어진 건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그동안 그리스가 그 유럽은행 또 유로존 그리고 또 IMF로부터 지난 5년 동안 구제금융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지난 1월에 선거에서 급진 좌파연합 시라지당의 치프리스 총리가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그 시라지당이 집권을 하면서 그 이후에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그 IMF 요구로 인해서 진행했던 긴축 재정 정책을 네. 거부한 거죠. 네. 그러면서 그 IMF에서 더 이상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디폴트 사태가 돼버리면 이제 그리스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우리가 97년에 IMF 네. 외환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당장 그러면은 그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겠고 그리고 그 국가로서는 재정 지출을 할 돈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국민들은 연금 삭감되고 임금 삭감되고 기업들은 그 부도가 나고 그리고 물가는 폭등하고 그리고 지금 유로화 탈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네. 다시 그리스의 화폐로 드라크마로 돌아갔을 경우에 그 화폐 가치가 또 물가는 폭등하고 화폐 가치는 또 낮아지고 이런 악순환이 이런 경제 어려움들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오는 5일 이 그리스의 운명을 가를 이제 국민투표인데요. 이 국제채권단이 제시한 긴축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찬반을 묻는 이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그리스는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이광현 앵커가 짚어봤습니다. 네, 이게 국가의 얘기다 보니까 좀 복잡한데 개인으로 치면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려받은 사람이 서로 협상을 하다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투표에 붙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건데 어떤 일들이 가능해지는 건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안 수용 여부를 놓고 그리스 국민투표를 치러지게 되는 건데 사실상 치프라스 정권에 대한 신임 투표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투표 결과가 그리스 정부의 뜻과 반대로 구제금융안을 수용하자는 찬성으로 나오면 이 치프라스 총리는 실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조기 총선을 치러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새 정부가 채권단 재협상 이후 구제금융 합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반대로 국민투표에서 반대 결과가 나오거나 이 지금 현 정권이 다시 집권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에 이어서 그렉시트, 즉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부 분위기를 보면 채권단의 협상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찬성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모습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현 정권에서 투표를 좀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뭐 반대표를 먼저 반대쪽을 놓고 찬성을 뒤에 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지난 24일에서 26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니까 채권단 긴축 재정 방안에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47.2%, 그리고 네. 반대한다는 의견이 33%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며칠 전에 여론조사고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그리스가 사실상 디폴트 빠진 그 충격들 이런 걸 감안하면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 좀 불확실합니다만은 네. 치프라스 총리도 지금 집요하게 채권단의 요구를 반대한다는 운동을 또 정부 네.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 결과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또 영국 가디언지가 좀 재미있는 분석을 해놨는데요. 이번 투표를 그리스인들은 분노와 공포의 싸움으로 보고 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EU에 대한 분노 그리고 또 EU 탈퇴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 그 관심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임 변호사, 이
그리스 디폴트 사태가 이제 빚어지면 우리나라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 그리스와의 어떤 여러 가지 교역을 보면 뭐 영향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그리스발 이 위기가 이 신흥국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데 타격이 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그리스 디폴트 사태는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건 맞죠. 다만 그 정도에 대해서 정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는 하는데요. 우선 그리스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 뭐 수년 전부터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금융시장에서는 그리스에 대한 어떤 투자나 이런 거를 좀 점차적으로 줄였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 그리스 디폴트 사태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놓고는 있지만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어떤 안 좋은 사태를 대비할 때는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죠. 그닥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가장 악영향을 줬을 때를 고려를 해서 우리 정부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추 의원께서도 지금 이 그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 또 정부도 대비해야 될 점들 그렇습니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당장 우리가 엔저 때문에 수출이 많이 타격을 입었고요. 그다음에 메르스 사태로 내수도 지금 극도로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리스 사태가 그 영향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 그러지만은 또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특히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지금 거기도 별로 안 좋은 상태인데 또 타격을 받으면 우리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경기를 계속 살린다든가 이런 적정한 처방을 계속 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